1번 옳은 것을 고르시오. 진폭은 2m다. 자, 우리 1번에 주어진 그래프를 보면 첫 마디만 한번 봅시다. 요게가 진폭이죠. 맞지? 네. 그러니까 2m 맞죠? 파장은 8m다. 요렇게 해서 여기렇게 오는 게 한 마디잖아. 맞지? 네. 그럼 요 실선이 여기 끝나는 여기가 몇 미터인지 읽으면 되겠네. 8m 맞죠? 네. 그런데 봐봐. 1초 후 B로 이동했다 돼 있는데 B는 지금 여기서부터 요렇게 돼 있는 점선인 점이잖아. 여기가 A고 여기가 B. 맞죠? 네. 근데 실제로는 A의 요 마루는 B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내려온 거다? 요 중심선으로 내려온 거다. 그치? 그러면은 A는 봐봐. 하나, 둘, 셋, 넷. 4초 만에 A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죠. 맞지? 그래서 주기 T는 4초고 그러면 진동수 F는 T분의 1이니까 4분의 1, 0.25 헤르츠가 맞죠? 다 맞네. 1번에 5번. 2번. A와 B는 다음 순간 어디로 갈 것이냐? 둘 다 마루잖아, 지금. A나 B나. 그럼 다음 순간에 둘 다 어디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가는 종파고 나는 횡파에 대한 그림이다. 그지? 그래서 가와 같은 파동에는 음파와 피파가 있다. 맞고. 니은 나의 파동은 진행과 진동이 수직이죠. 니은 틀렸고. 디귿 진행과 진동 방향에 따라 분류한 건 맞죠. 그래서 3번. 4번 가장 높은 소리. 높은 소리는 F 진동수가 제일 큰 거를 찾아라잖아. 가는 봐봐. 요게 한 파장이거든, 지금 가는. 이 그림이 몇 개 들어있어요, 가에는. 2개니까 2Hz. 저 같은 시간에. 그러면은 다와 라도 2개씩 들어있지. 근데 나는 내 4Hz네 4개 들어있네. 맞지? 그럼 같은 시간에 왕복을 제일 많이 한 건 나죠. 2번. 5번에 큰 소리는 진폭이 제일 큰 거. 그러니까 뭐야? D. 맞지? 높은 소리는 진동수가 제일 큰 거를 찾는 거잖아. C. 맞지? 그래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C는 맞았는데 이유가 틀렸어요. 이유를 뭐라 그랬는데? 파장이 제일 작다. 파장이 제일 작다. 원래는 이제 이게 지금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해요. 파장이 가장 짧으면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왜냐면, 그러니까 정확한 설명은 아니긴 해. 왜냐면 우리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고, 그래서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 되잖아. 근데 이게 소리니까 어때요? 일정하죠. 맞지? 그러면 파장이 제일 작으면 진동수가 제일 커지는 게 맞긴 해. 같은 소리니까. 근데 요렇게 이것만 딱 설명을 했으면 솔직하게 난 세모 정도 주고 싶긴 해요. 알겠지? 그렇게 구별해도 되긴 해. 근데 설명을 끝까지 다 안 한 거죠. 중간쯤 하다 만 거라고 이야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네가 객관식이라서 답을 찾는 문제면 거기까지 판단해도 돼, 사실.
근데 정확하게 서술형 문제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오늘부터 배우는 거는 중등 2과정에 나오는 단원 전기입니다. 교과서가 개정되면서 현재는 중학교 2학년 2학기에 가 있고요. 전기와 관련된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돼. 첫 번째가 정전기. 이제 오늘 알 거예요. 두 번째는 전기 회로. 아마 다음 주에 하겠죠. 세 번째는 전자기. 다 다음 주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가족여행 등등으로 결석을 해야 되면 나한테 미리 말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자, 이 셋은 어떻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정전기잖아요. 정지된 전하, 멈춰있는 전하라는 녀석들이 서로 힘을 주고 받게 되거든. 이걸 우리는 정전기라 그래요. 전기 회로는 전하가 도선을 따라서 흐르게 되면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전구나 LED를 지나갈 때 뭐를 내줘? 빛을 내줄 거고, 저항을 지나가면 열이 날 거고, 이때 얼마만큼 밝을 거냐, 얼마만큼 열이 많이 나느냐,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회로라 그래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꼬마 전구하고 건전지 직렬 병렬하면서 밝기 비교하고 우와 어떻게 하면 더 밝아진다 막 그런 것들 배웠잖아. 스위치 놓고 하는 거 맞지? 그때는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했던 거잖아요. 그냥 실험 장치를 연결하고 그거를 좀 더 수학적으로 계산으로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회로. 전자기는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에서부터 전동기까지를 배웁니다. 전기가 흐르면서 전선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고 걔네들이 나침반의 방향을 바꾸고 힘을 만들게 되면서 운동에너지로 전기를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 그게 전동기거든. 그리고 발전기는 맨 마지막 시간에 배워요. 그 반대. 역학적인 에너지를 뭐로 바꿔주는 장치?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 전동기는 전기를 역학적인 운동으로 바꿔주는 장치. 이렇게 배우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되게 중요한 단어 하나가 눈에 보이죠.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무슨 단어가 보인다? 전하라는 단어가 보이지. 봐봐. 전하의 상호작용. 전하의 흐름. 그리고 전류라는 게 결국 전하가 이동하는 거잖아. 맞지? 네. 자, 그래서 전하란 무엇이냐? 전기와 관련된 현상이나 어떤 성질을 일으키는 원인 혹은 그 성질의 세기 혹은 그 원인이나 성질을 띠고 있는 입자를 우리는 전하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기와 관련된 현상이니까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고요. 사실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화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나와요. 뭐? 원자핵. 그 핵 안에 있는 양성자가 플러스,
그러면 원자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마이너스. 그리고 둘 다 지금 아직 화학은 안 했죠. 중등과정. 나중에 화학에 가면 배울 건데 양이온과 음이온. 우리 그 이온 음료라는 것들 있잖아요. 뭐 파워에이드라든지 게토레이라든지 뭐 많잖아. 그 이온 음료에 녹아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온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이온도 뭐가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입자들을 우리는 총칭해서 전하라고 하고 Q라는 기호를 씁니다. 이거 필기치 Q예요. 자, 영어 교실. 이게 G고 요게 Q입니다. 방향이 조금 다르다, 그지? 자, 이 전하의 성질에 대해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고, 특히 우리 원자는 기본적으로 핵과 전자가 나뉘어지지? 맞죠? 그리고 원자 핵 안에는 P 플러스라는 양성자, N이라는 중성자, 그리고 일렉트론 마이너스라는 전자라는 입자들로 원자가 구성이 된단 말이야. 자, 나중에 화학가수도 배우게 되겠지만 지금 약간은 공부를 좀 하고 갑시다. 자, 전하값이나 질량값을 전부 다 상대적인 비율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전기적 성질이 양성자 하나가 플러스 1 혹은 전자 한 개분만큼 플러스. 그래서 양의 성질을 띈다. 그래서 양성자야. 중성자는 중성이니까 0. 전자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리고 2학년에 가면 요거 서술형 문제 100% 나오거든. 뭐가 나온다? 원자가 중성을 띠는 이유. 양성자 한 개와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고 원자에서 양성자 개수와 전자 개수가 어떻다? 동일하다. 그래서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대신에 상대적인 질량의 비율을 보면 가벼운 전자 하나를 1이라고 친다면 양성자 하나가 1836배, 중성자는 엄청 무겁죠. 이렇기 때문에 어떻다? 우리는 얘네들을 1이라고 치면 얘네들은 전자는 0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실제로 전자가 전자만 실제로 움직여 다니는 건 누가 움직여 다닌다? 항상 마이너스를 띠는 전자가 움직여 다닌다는 걸 일단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오케이? 자, 일단 요거 필기부터 하자. 이거 필기부터 하고 정전기 개념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일단
전기력, 쿨롱 법칙. 쿨롱이라는 과학자가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에 대한 걸 정리를 했고 그걸 우리는 쿨롱 법칙이라 그러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작용 반작용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되는 거란 말이야. 원래 어떤 거냐면 우리 만유인력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만유인력 법칙. 만유인력 법칙은 뭐냐면 모든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그 자신의 질량의 크기에 비례하는 힘으로 다른 물체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긴다라는 게 핵심이야. 무슨 소리냐? 요즘에 물리 설명한다고 들고 다니는 공인데 공은 아니고 선생님과 요 자이로볼을 생각해 보면 선생님은 선생님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자이로볼을 끌어당기고 있고 그럼 자이로볼 질량에 비례하는 힘으로 선생님을 끌어당기는데 작용과 반작용이 무슨 소리냐면 내가 볼을 당기는 힘과 볼이 나를 당기는 힘은 크기가 같다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자 선생님 팔 당겨봐봐. 있는 힘껏. 더 세게 양손으로 잡고 하나 둘 안 당기고 버티고만 있을게. 하나 둘 셋 세게 당겨 확. 자 양쪽으로 서로 끌려가고 있는 게 보이잖아. 맞지? 선생님 당겼어 안 당겼어? 아니야 너 버티고만 있었다니까. 안 잡아 당겼어. 근데 끌려왔잖아.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선생님 팔을 당기는 힘을 작용이라 그러면 똑같은 크기의 힘이 내 팔이 너희들을 당기는 힘이 같이 작용되게 돼 있어. 요게 만유인력 법칙이야. 그러면 쿨롱 법칙은 뭐냐? 두 전하 사이에서 작용하는 인력이나 청력에 대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두 전하량 크기의 곱에 비례하지. 왜? 아까 우리 만유인력이면 내 질량에도 비례하고 자이로볼 질량에도 비례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전하로 바뀌니까 1번 전하의 크기에도 비례해야 되고 2번 전하의 크기에도 비례해야 돼. 어차피 상호작용이라서. 그리고 떨어져서 작용하는 힘들 있잖아요. 중력이나 전기력이나 자기력.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힘의 크기를 쿨롱 상수값, 비례 상수값 넣고 이렇게 계산 공식이 나오게 된다고. 단 어떻게 두 전하량의 곱이 0보다 크면 이거는 같은 부호라는 거잖아. 아까 우리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 그랬잖아.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0보다 크겠죠? 이러면 청력 서로 밀어냅니다. 반대부호일 경우 두 전하량 곱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끌어당기게 되는데 우리 아까 원자 이야기 했잖아요. 이 힘으로 인해서 우리 원자에서 플러스를 띠는 핵과 주위에 돌고 있는 마이너스 전자 사이에는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핵이 크고 무거우니까 뭐가 전자가 핵 주위를 돌게 돼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된다, 그죠? 근데 봐봐. 원자마다 핵이 가지는 플러스 전하는 바뀐단 말이에요. 그게 원자 번호니까. 그리고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도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죠. 원자 크기가 다 다르단 말이야, 종류마다. 그러면 결국 뭐다? 원자마다 전자를 당기는 힘은 같다, 다르다? 다르겠지. 원자마다도 다르다는 말은 걔네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질을 만들게 되었을 때 물질마다 전자를 당기는 힘은 같을 것이다, 다를 것이다? 당연히 물질마다 전자를 당기고 있는 힘의 크기는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게 마찰전기라는 말도 있고 정전기라는 말도 있잖아.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사실 둘은 똑같은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냐? 마찰전기는 마찰이라는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데 더 중점을 두고 있고, 정전기의 정은 그 전하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멈춰있는 상태라는 걸 더 강조하는 거예요. 정지 상태의 전하 사이의 힘이라는 건데, 결국 이건 뭐냐면 이렇게 봐요. 서로 다른 물질 A와 B가 있어요. 서로 다른 종류의 부도체입니다. 서로 다른 부도체를 막 문질러 마찰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A와 B 중에 전자를 당기는 힘이 B 쪽이 더 크다면, 힘이 B 쪽이 크다면 A에는 전자가 있던 곳에 빈자리를 남기고 그 전자의 일부가 어디로? 요렇게 B로 도망을 간단 말이야. 이렇게 전자가 움직이게 되는 이 현상을 전이라고 하는데, 그건 일단 나중에 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A에 나온 이 구멍을 양봉, 즉 전자의 빈자리라고 하는 건데, 왜 양이다? 플러스 전하가 되거든요. 이 양봉도. 마이너스가 줄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지. 이때 옮겨온 이 얘네들을 뭐라 부르느냐?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예요. 원자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도망쳐 나온 전자. 근데 얘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거야. 그러면 봐봐. 우리 이 그림에서 A는 전자를 얻어서 전자를 잃었어. 네. 아씨, 그자. A는 전자를 잃어서 플러스 전하로 대전되었고, B는 전자를 얻어서 뭐로? 마이너스 전하로 대전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대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다? 대전의 뜻은
전자를 잃어버리거나 전자를 얻어서 어떤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특별한 전하를 띠는 현상을 우리는 대전이라 그러고, 그러면 대전체는 대전이 된 물체를 대전체라고 하고요. 대전열이라 그래서 한 바닥 넘겨보면 저기 29쪽에 밑에 보면 박스가 쳐져 있죠. 대전열. 털, 상, 유, 명, 나, 고, 풀, 에 쭉 적혀 있는데, 그지? 5개만 동그라미를 칩시다. 털, 유, 명, 고, 풀. 요 5개만 동그라미를 쳐봐. 제일 자주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털 가죽이 플러스, 플라스틱이 마이너스잖아. 그지? 자, 이건 무슨 소리다? 앞쪽으로 갈수록 얻기 쉽다, 잃기 쉽다? 전자를 잃어버리기가 쉬운 거야. 뒤쪽으로 올수록 뭐 하기 쉽다? 얻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유리로 만들어진 유리막대를 털가죽과 마찰을 시키면 전자는 어디서 어디로 간다? 그치, 털가죽에서 유리로 전자가 가니까 털가죽이 플러스 유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근데 또 그 유리막대를 만약에 명주, 그러니까 비단천에다가 문지르면 이번에는 유리가 전자를 뺏기고 명주가 전자를 얻어가겠지. 맞지? 그러면 플라스틱을 털가죽에 문지르면 아까 앞에보다 훨씬 더 많은 전자가 움직일 수 있겠지. 힘의 차이가 크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마지막이 방전이에요. 공기 중에 수증기로 인해 대전체가 중성화되는 것이 방전이야. 쉽게 말하면 마찰전기를 통해서 한번 대전을 시켰잖아, 물체를. 그러면 걔는 계속 대전체인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잖아요. 그지? 그 수증기가 플러스 대전체한테 가서는 전자를 좀 넣어줘요. 그럼 플러스 대전 정도가 숫자가 줄겠지. 그리고 마이너스 대전체한테 가서는 전자를 막 빼들어와, 수증기들이. 그럼 마이너스 크기도 줄겠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어떻게 된다? 0이 되겠죠. 오케이? 오케이? 일단 요거 필기. 나오는 정전기 유도입니다. 유도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유도. 그 운동 종목 말고, 업어치기, 그 종목 말고, 유도. 유도하다, 유도한다, 유도해라, 유도하시오. 언제 쓰는 말이야? 자, 유도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무엇을 이끌어낸다라는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외부의 변화에 맞춰
외부의 변화에 맞춰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우리는 유도라 그래. 특히 우리 금속, 도체, 전기가 통하는 물질을 우리는 도체라 그러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각종 금속들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 금속은 어떤 형태로 우리는 이런 금속판을 만들어져 있냐면 실제로 금속은 원자들이 중성 원자 상태로 존재하는 것보다는 전자의 일부를 갖다 버려서 플러스를 띠는 상태, 양이온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입자들이 플러스 상태로만 존재하면 플러스 입자들끼리 아까 우리가 배운 거대로면 청력을 해서 서로 밀어내야 되잖아. 그지? 맞죠? 그런데 어떻게 안 터지느냐? 얘네들이 양이온이 되면서 쫓아낸 전자들이 있잖아. 그 전자들이 뭐가 돼서 자유전자, 그리고 얘네들은 양이온이 된 원자와 자유전자의 상태로 존재하고 원래는 전자들이 핵에 구속되어서 원자 내부에만 잡혀서 그 원자만 둘러싸고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쫓겨난 자유전자들은 양이온 사이사이를 막 움직여 다니면서 붙여주고 있는 거야. 이걸 우리는 동적인 결합이라 그래요. 이런 상태로 이 플러스를 연결해주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저 금속 내부에서 뭐 할 수 있다? 움직여 다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자, 그런데 이런 경우인 거지. 이런 금속 표면 가까이에 플러스를 띠는 대전체가 접근해 오면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랑은 이 대전체가 인력을 받아요? 철국력을 받아요? 인력이지. 맞지? 인력을 받으니까 이 안에 있는 자유전자들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는다? 인력을 받아서 이렇게 어느 정도까지는 움직이는 힘을 받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힘을 받으면 여기 플러스 대전체 가까운 곳에 자유전자가 모여들겠죠. 맞지? 그렇게 모여든 자유전자들 때문에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띠게 되고 그럼 여기에 모인 전자들, 자유전자들만큼 반대편에는 뭐가? 아까 배운 전자가 빠져나간 빈자리들이 쌓일 거 아니야. 맞지? 얘네들의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거야. 왜 여기 원자 핵은 안 움직이는데 원자는 못 움직이는데 크고 무거우니까 못 움직인단 말이야. 항상 뭐만 움직인다? 전자들만 움직인다. 그럼 우리가 이런 것도 예상해 볼 수 있겠네. 마이너스 대전체 가까이에 붙여놓은 금속은
어떤 식으로 될 거다? 이 안에 있는 전자들이 청력을 받아서 도망가겠지. 맞지? 근데 그 마이너스 전화가 플러스 전화 쪽으로 가는 게그 뭐가 인력. 반대니까. 반대니까 인력이 생기는 거야. 이런 거 생각해도 돼요. 사실 거의 비슷한 원리야. 예를 들어 저기 사직 야구장 앞에 그 넓은 광장 있잖아. 그 넓은 광장에서 한쪽에는 여자 아이돌들이 쭉 서 있고 한쪽에는 남자 아이돌들이 쭉 서 있고 프리어그 행사를 한다 그래. 아니면 저기 월드컵 경기장 양쪽 축구 골대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팬 사인회 한다고 책상 있고 사인회를 해요. 어디로 뛰고 싶냐? 먼저 가서 줄 서면은 사인도 받을 수 있고 프리어그 행사도 이제 이렇게 안아줘. 남자 아이돌 쪽으로 뛸래? 여자 아이돌 쪽으로 뛸래? 둘 다 유명해. 둘 다 국내 최고 탑클래스 애들이 쫙 서 있다 치고. 거기서 남자 쪽으로 뛰는 남자 있겠냐? 있을 수 있지. 왜? 자기 여자친구가 누구누구 오빠 사인 못 받아오면 너 죽을 줄 알아. 그러면. 그게 아닌 이상 남자가 남자 쪽으로 뛰기가 어렵겠죠. 맞아, 아니야? 그럼 이번 마이너스는 전자가 청력을 받으니까 어떻게? 마이너스 대전체 먼 쪽에 전자가 쌓이고, 그죠? 가까운 쪽에 뭐가 쌓인다? 양공이 쌓이니까. 가까운 쪽이 반대극, 항상 먼 쪽이 같은 극으로 전하를 띠겠죠. 맞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정전기 유도예요. 어떻게? 가까운 쪽에 반대 전하. 먼 쪽에 같은 전하. 그래서 인력을 받는다, 청력을 받는다. 이 둘은 인력이다, 청력이다. 서로 끌어당길까요, 밀어낼까요? 끌어당기죠. 그래서 인력이 작용을 한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좀 특이하게 부도체에서도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겨요. 물 같은 거. 지금 이건 금속이니까 내부에서 전자가 움직여서 정전기 유도가 생긴다고 설명했잖아. 그런데 물은 도체야, 부도체야? 물은 부도체잖아요. 근데 물도 정전기 유도가 생겨. 왜 그러냐면 물 분자는 그 분자 구조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화학과면 배울 건데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가 붙어 있는 구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런데 얘네들이 분자 구조적으로 전자가 배치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수소 원자 쪽이 플러스 전하를 띠고요. 산소 원자 쪽이 마이너스 전하를 띱니다. 분자 자체가. 자세한 건 화학 시간에 배우시면 돼요. 이런 구조를 띠고 있는데 요거 봐봐. 이렇게 물이 쭉 흘러내리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너무 붙이면 그림 그리기 힘드니까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댄다고 치자고. 그러면 봐봐. 원래는 물 분자가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수소가 플러스 산소가 마이너스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플러스 전하가 되면 수소 원자는 청력을 받아서 밀리겠지. 산소 원자는 인력을 받아서 땡겨올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물 분자가 뺑그르르 돌면서 방향이 어떻게 바뀐다? 요렇게 90도 돌아가겠죠. 맞지? 돌아가고 나면 먼 쪽이 같은 거 가까운 게 반대극이잖아. 그럼 인력을 크게 받아요? 청력을 크게 받아요? 항상 가까운 게 힘을 더 많이 받는단 말이야. 그럼 인력을 더 받겠지?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물이 어떻게 흘러내느냐? 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이 대전체 쪽으로 휘면서 떨어져요. 궁금하면 집에 가서 대전시켜서 봐봐. 그러면 재미있게 다시 하나 더. 물이 흘러내리는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켰어요. 그럼 반대로 휠까? 아니면 그냥 떨어질까? 안쪽으로 휠까? 반대로 휜다, 그대로 떨어진다, 안쪽으로 휜다. 몇 번? 1번 멀어진다, 2번 그대로 떨어진다, 3번 가까워진다. 몇 번? 3번이요. 이번엔 봐봐. 물 분자가 있잖아. 맞지? 이번에는 산소 쪽이 인력 플러스니까 수소 쪽이 인력, 산소 쪽이 청력을 받아요. 그럼 물방울이 어떻게 방향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반대로 돌아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인력을 더 크게 받겠죠. 가까운 쪽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도 물이 어떻게? 이렇게 휘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부도체에서 일어나는 정전기 유도를 조금 어려운 말로 유전 분극이라는 걸로 설명하는데 어떤 식으로도 쓸 수 있느냐? 그 봄철에 보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뭐 만우절도 있고 학교 교실을 좀 꾸미면 좋을 것 같은 날이 종종 생기잖아요. 남중이라서 그런 거 없냐? 학교 교실이나 이런 걸 좀 꾸미고 싶은데 막 꾸미려고 하면 천정에다가 풍선 붙이고 하면 예뻐 보일 거 아니야. 근데 천장에 풍선을 붙이려니까 양면 테이프로 붙이면은 안 떨어져서 교실 더러워지고 올라가기 멀고 불편하고 그렇잖아. 그럼 어떻게 붙일 수 있느냐? 양면 테이프 없이. 풍선에 그냥 바람을 넣어. 수소 넣으면 비싸니까 그냥 생 바람을 넣어도 됩니다. 핸드펌프로. 묶었지? 그럼 풍선이 이만하게 만들어졌잖아. 풍선을 두고 옆에를 보면 친구 목 위에 털가죽이 붙어 있어요. 이거 털가죽입니다, 이거도. 풍선은 고무잖아. 맞지? 친구 머리카락은 털가죽이죠. 그럼 고무 풍선을 친구 머리카락에 막 문질러. 골고루 뒤집어 가면서. 그러면 풍선은 무슨 전기를 띨까요? 털가죽과 고무 풍선. 아까 우리 아까 앞에서 대전열 배웠잖아. 그렇지. 머리카락이 플러스가 되고 고무 풍선은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된 풍선을 학교 교실 천정에다가 살 갖다 대면 천정이 어떻게 바뀐다? 천정 아래쪽이 플러스, 먼 쪽이 마이너스가 되면서 풍선을 갖다 대면 붙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방전이 되겠죠. 풍선의 전기가 약해져서 떨어지겠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다시 친구 머리에 막 문지른 뒤에 갖다 대면 붙어요. 오케이? 이런 것들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정전기 유도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자, 필기. 전하량 보존 법칙이란 뭐냐? 총 전하의 양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 금속구인데 여기는 전자가 50개가 부족한 상태. 만약에 뭐 딱 50개는 우리가 모르겠죠. 50N개가 부족한 상태고, 같은 크기의 금속구인데 여기는 전자 70N개가 남아있는 상태라고 치자고. 두 개의 금속구는 똑같습니다. 이 두 개의 금속구에 전선을 연결해주면 인 건데, 자, 전선을 연결하기 전에 각자 숫자부터 써보자. 전자 50N개가 부족하면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그치. 플러스 50N이고 얘는 마이너스 70N이었죠. 근데 요 둘을 전선으로 연결했으니까 합쳐서 몇 개가 남거나 부족하죠? 합치면 20개가 남죠. 합치면 마이너스 20N개가 남는데, 그게 한쪽으로 다 있는 게 골고루 흩어져 있는 상태야? 10개, 10개 나눠지는 게 흩어지는 상태야? 골고루 흩어져야 될 거 아니야. 전자들끼리 서로 싫으니까. 맞지? 그럼 어떻게? 즉 여기서 이쪽으로 60N개가 넘어가는 거지. 그리고 이 전선을 끊어주면 둘 다 마이너스 10N개씩 남아있겠죠. 맞지? 그러면은 이 두 금속구는 맨 처음에는 서로 인력을 받다가 전선을 연결해주고 나면 같은 극으로 바뀌니까 어떻게 된다? 인력이다, 청력이다? 청력으로 서로 밀어내겠죠. 그러니까 금속이잖아. 금속 내부에 자유전자는 돌아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요 첫 번째 구에는 전자가 50개가 부족해. 그럼 쉽게 말하면은 양곡만 50N개가 있는 거야. 빈자리가. 근데 요쪽에는 전자가 70N개가 남는다 그랬죠. 전자가 꽉 채워지고도 남는 전자가 70N개가 있는 거야. 근데 요 둘을 연결해서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야. 아니면은 두 개의 금속구를 뭐 한다? 잠시라도 붙여주면 전자가 움직여갈 수 있잖아. 금속 두 개가 붙었으니까. 그러면 제일 골고루 흩어지려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0N개가 남죠. 일단 50개 다 채우고 나니까. 맞지? 그리고 남아있는 마이너스 20N개가 어떻게 하면 가장 골고루 흩어지는 결과가 나올 것이냐인 거야. 반반 가면 되겠죠. 크기가 같으니까. 맞지?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10N개, 얘도 마이너스 10N개. 전하랑 보존이란 어차피 전하의 총 합계는 어때야 된다? 같아요. 갑자기 전하가 생기거나 없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움직여 다닐 수는 있는 거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가 사실은 여기서 이쪽으로 60N개의 전자가 이동하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전하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요거 간단하게 메모하고 검전기 설명 바로 들어갈게요. 빨리 요거 정리. 자, 검전기는 우리 책에도 그림이 나와 있는데 위에는
금속판이나 금속구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거 여러분들이 직접 집에서 만들 수도 있어요. 물론 만들면은 시중에 파는 것만큼 성능이 안 나올 수는 있는데 실제로 만들어서 실험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금속판, 금속구에 연결된 금속 막대가 있고요. 이 금속 막대의 끝에는 2장 혹은 3장의 금속 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박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두께가 100분의 1mm 전후가 되는 판때기를 박이라 그래. 그거보다도 더 작으면 막이고요. 박보다 작으면 막이야. 박보다 더 두꺼우면 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 두께에서 혹은 그 우리 껌종이 있죠. 풍선껌 같은 거. 요렇게 풍선껌 보면 안에 은박지 있잖아. 은박지 그거 은 부분하고 종이 부분 분리되는 거 알아요? 요렇게 끝에 살 문지르면 이거 싹 벗길 수 있거든. 종이랑 은으로 된 부분이랑 그 두께 되게 앞에서 팔랑팔랑 거린단 말이야. 그 정도 두께를 우리는 박이라 그래. 그리고 이 금속박이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여기에 뭐가 고무마개와 유리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실 만들려면 뭐 가지고 만들어도 되느냐? 금속판하고 요 금속 막대는 우리 그 볼트 있죠, 볼트. 나사모, 볼트 너트. 그걸로 만들어도 되고, 금속방은 껌종이로 만들어도 되고, 고무막의 유리병은 이거 그냥 페트병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책에 보이는 저 그림이에요. 저걸 한다고 매번 이거 그림 그린다고 이걸 이대로 그리면은 수업할 때 그림 그리다가 시간 다 가겠다, 그지?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귀찮아서 요렇게 그릴 겁니다. 요거는 붙어 있는 거. 요거는 벌어져 있는 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금속 막대 부분이 전자이동 통로가 되는 거지. 항상 뭐가 움직인다? 전자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겠다. 그죠? 맞지? 그리고 금속박은 전하를 안 띄면 중력 때문에 축 처져 있는 거고, 팔. 얘가 항상 두 개의 금속박은 같은 극만 될 거 아니야. 전자가 금속판으로 올라가면 플러스 플러스가 될 거고, 전자가 너무 많이 내려오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될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금속박은 전하를 띄게 되면 항상 어떻게 된다?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검정기는 간단하게 정전기와 관련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치인데 뭐를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검정기로 할 수 있는 일. 어떤 물체가 대전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어요. 어떻게? 잘 봐봐. 플러스 검정기가 그 검정기 여기에 가까이 오잖아. 검정기에 대전체가. 그러면 얘가 플러스니까 전자가 올라오겠죠? 그러면 금속판에 뭐가 모인다? 자유전자가 모이겠지. 그러면 금속박은 무슨 전기를 띠게 돼? 양봉이 생기니까 플러스가 될 거 아니야.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부족하니까. 그러면 플러스가 생기면서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지.
반대로 마이너스 대전체를 접근시키면 검정기에 이번에는 전자들이 내려오겠죠. 청력을 받으니까. 맞지? 그럼 어떻게? 금속박이 마이너스를 띠면서 벌어질 거고 금속판에 뭐가? 양공, 즉 플러스 전하가 위에 생기겠지. 그럼 벌어지죠. 근데 전기 안 띠는 대전체를 가까이 접근시키면 여기에 전자가 움직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럼 어떻게 된다? 그냥 붙어 있겠죠. 맞지?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일. 대전체의 세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접근시키는 두 개의 대전체 중에 누가 더 강한지 약한지도 알 수 있죠. 어떻게? 약하면 조금만 벌어지고 강하면 더 많이 벌어지겠지. 왜? 여기서는 전자가 조금만 올라오는데 여기는 전자가 막 많이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서 밑에 벌어지는 각도를 가지고 강한지 약한지 얘가 약하다, 강하다를 비교할 수 있겠죠. 일단 여기까지 필기해봐. 아직 그림 한 칠판 정도만 그림 설명 더 할게요. 녹화도 안 돼요. 자, 세 번째.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대전체가 어떤 극인지도 알 수 있게 돼요. 하지만 이걸 하려면 미리 검정기를 대전시켜둬야 됩니다. 한쪽 극으로. 그러면 대전시키는 방법 첫 번째. 대전체와 검정기를 접촉을 시키면 돼요. 무슨 소리냐? 원래 중성인 검정기잖아. 여기에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붙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가 플러스고 얘는 0이잖아. 그럼 우리 정전기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여기서 이쪽으로 전자가 도망을 가겠지. 그래서 골고루 흩어져야 되니까. 이러고 나면 검정기 전체가 플러스가 되는 검정기가 되겠죠.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이해가 되지? 네. 자, 그러면 중성인 검정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붙이면 전자가 어떻게 된다? 전자가 들어올 거 아니야. 검정기로 오히려. 맞죠? 평균적으로 흩어져야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로 대전되는 검정기가 만들어져. 두 번째가 조금 더 복잡한데 접지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접지라고 하는 거는 땅과 연결시키는 거야.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를 땅에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전선의 일부를. 우리 이런 콘센트 보면 저런 콘센트나 우리 이런 멀티텍 같은 거 봐도 똑같이 보이는데 잠깐 보여줄게요. 여기 이런 멀티텍 같은 거 보면 여기 원래 우리 콘센트 꼽히는 자리들 말고도 여기 아래 위에 금속 더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있잖아. 여기도 있고. 맞지?
요걸 우리는 접지전극이라고 하거든요. 그 학교 컴퓨터실에서 컴퓨터 수업 해본 적 있죠? 그거 본체 같은 거 만지면 청소 안 돼가지고 가끔씩 찌릿찌릿 전기 느낌 날 때 있잖아, 본체. 좀 낡은 전자제품 이렇게 만져보면은 전자제품 표면에 그냥 약간 전기 흐르는 느낌 나잖아. 그게 먼지 때문에 흘러야 되는 전기가 원래 전선을 따라 정해진 길 따라만 흘러야 되는데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걸 누전이라 그래. 심해지면 불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에 저런 전극을 연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들이 저 전극선을 타고 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쫙 흩어져 버리면 감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막을 수 있어요. 안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중등에서는 땅 대신에 사람의 손가락을 갖다 대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기호가 이렇게 전선의 끝을 땅에다 묻는다라는 뜻으로 돼 있는 건데, 접지선이. 그냥 지금은 손가락 갖다 대는 거예요. 뭐냐? 원래 중성인 검전기에 플러스를 접근시키면 어떻게 되지? 밑에가 플러스가 되고 위에가 마이너스가 되지. 맞지? 이 상태에서 손가락을 갖다 대주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얘네들 지금 요 위에 있는 이 전자들은 요 대전체랑 인력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어디 못 움직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 손가락을 타고 전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요 밑에 금속판이 대전된 상태를 없애줘. 손가락을 대는 순간 어떻게? 오므라들어. 오므라드는 걸 확인하고 손가락 치우고 대전체 치우면 전자만 남겠죠. 그지? 네. 그렇게 하면 마이너스만 남아있는, 마이너스만 남은 검전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 똑같이 다시 마이너스를 접근시켜 놓은 검전기. 그러면은 요 금속박에 마이너스가 있고 금속판에 플러스가 모여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도 어떻게 손가락을 갖다 대면 이번에는 어떻게 된다? 이 전자들이 손가락하고 도망가 버려요. 손가락하고 도망가기 때문에 금속박이 일단 오므라들고 이러고 치우면 어떻게 된다? 플러스만 남은 검전기가 되는데, 자, 지금부터요. 플러스 검전기에 플러스를 갖다 대면, 자, 물어볼게. 금속박이 플러스지만 이거는 전자가 아예 없어서 플러스인 거야? 전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플러스인 거야? 아직 전자 남아있죠, 그래도. 맞지? 그러니까 전자가 더 올라와 버리는 거야. 그러면 위에 플러스는 없어지는 대신에 밑에 플러스가 더 커지겠지. 전자가 더 올라왔으니까, 그죠? 그럼 어떻게 된다? 플러스가 늘면서 더 벌어지겠죠. 맞지? 근데 봐봐. 마이너스로 된 곳에 플러스를 접근시키면 이 전자들이 올라오겠죠. 그러면 금속판이 더 마이너스가 되는 대신에 금속박은 어떻게? 오므라들겠지. 이해가 돼요? 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검전기에 마이너스를 접근시키면
요 전자들이 더 내려가겠지. 맞지? 그러면 금속박은 더 벌어질 거고. 그죠? 플러스 검전기에 마이너스를 접근시키면 이번에도 전자들이 내려갈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여기 플러스인 양봉이 채워질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오므라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 같은 극끼리는 더 벌어졌죠. 그리고 반대극끼리는 오므라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케이? 요거 검정기 꼭 꼼꼼하게 복습해 보시고 우리 과제 정전기 파트 싹 풀어 오시면 돼요. 알겠지? 요거 필기하고 마치